그 지역 출신이 계시면 저를 미리 용서해 주십시오. 와, 도착했는데 진짜 깡촌이더군요.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논밭이에요. 이화여대 에코과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재천 교수입니다. 저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국립생태원이라는 환경부에서 새로 만든 신설기관의 초대 원장을 했습니다. 정말 안 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하도 상황이 그래져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하게 됐는데요. 진짜 마을에 딱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서나 아니면 지금 그 지역 출신이 계시면 저를 미리 용서해 주십시오. 와, 도착했는데 진짜 깡촌이더군요.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논밭이에요. 마을에서 제가 그냥 도착하는 순간 마을의 제2의 유지라는 걸 그냥 알아차렸습니다. 군수님 다음으로 제가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군수님은 마을 행사가 열리면 미리 준비해 온 거 이렇게 부시럭부시럭 해갖고 이제 읽으시는데 저는 준비도 안 했는데 툭하면 군수님이 당신 끝내고는 우리 원장님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라고. 그래갖고 그냥 툭하면 이제 불려나갔는데 원고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조금 눈치가 없는 편이거든요. 마을 분들 쫙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툭하면 제가 세계적인 생태 연구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표정들이 영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들은 정부에다가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기관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원장이라는 놈, 초대 원장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입만 열면 연구 그런데 아니 우리가 무슨 연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돈 좀 벌게 해달라는데 이게 뭐냐.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 반응에. 뭐냐하면 그 몇 년 전에 환경부에서 저한테 이 기관을 디자인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기획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국립생태원이라는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용역을 맡길 때 환경부에서는 따옴표를 쳐서 국립생태학연구소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전에 가면 과학연구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거길 대덕단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대덕단지에 있는 그런 과학연구소 같은 걸 만드는 줄 알고 정말 열심히 기획을 했어요. 근데 정작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약간 방향이 조금 뒤틀렸나 봐요. 그리고 가만히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임명장을 받던 날 생각이 나요. 임명장을 환경장관님한테서 이제 받고 티타임을 하는데 장관님이 정말 문맥 없이 앞뒤 거두절미하고 저한테 원장님 1년에 한 30만 명은 유치를 하셔야 됩니다. 30만 명이라는 걸 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연구원 30만 명을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연구원 그게 아니고요. 관람객을 30만 명을 유치해야 된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나는 연구소를 운영하려고 내려왔는데 저한테 관람객 30만 명을 유치하라니. 제가 대들었어요.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여간 장관님이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지역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한 게 있다. 이게 지역에 보탬이 되는 뭔가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공장을 지어 달라고 한 건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님이 갯벌을 메워서 공장을 짓는 건 지금 시대에는 어울리는 게 아니다. 이제는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시절이라서 당신들은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실험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국립생태원을 이제 만들어 주겠다고 한 거예요. 지역 주민들은 사실은 원하지 않았대요. 근데 정부랑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나으니까 이제 받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초대 원장이라고
금태안경 쓴 놈이 오더니 세계적인 생태학 연구소를 뭐 이러니까 이놈은 또 왜 왔나 이제 이런 표정이 된 거예요. 30만 명을 유치하라는데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매일 여행 다니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생업 때문에 잘 못 놀아요. 자, 10%가 놀러 다닌다고 칩시다. 그러면 500만 명이에요. 이 500만 명이 전국에 있는 볼거리를 찾아다니는 건데 진짜 전국에 돌아다녀 보면요. 지자체마다 전시관 무지무지 많아요. 어떻게 하다가 뭐 지방 뭐 우대 정책 뭐 이래가지고 춘향 전시관, 표고버섯 전시관 뭐 별의별 거 다 있어요. 이 많은 전시관이 500만 명이라는 고객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30만 명을 유치를 하라고요? 이게 쉬운 일일 리가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재방문율.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람 문화를 제가 좀 관찰해 봤는데요. 서양 사람들과 좀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관찰한 서양 사람들은요. 가족 단위로 아니면 연인끼리 이렇게 가서 보면서 이렇게 토론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건 왜 이럴까, 뭐 이러고 거기 서서 서로 얘기하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제가 관찰한 우리나라 사람들 관람 문화는요, 그런 거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관찰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람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갔다 왔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 거기 갔다 왔어. 그 앞에 가서 인증샷 한번 탁 찍으면 난 갔다 온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 그 첫 해는 관람객들이 온답니다. 버스기사 아저씨가 동네 어르신들 태우고 이렇게 온답니다. 근데 이게 두 번째 해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타셨어요. 시동 걸고 갈라 그래요. 뒤에서 어르신 한 분이 기사 양반 오늘 우리 어디 가는 거요? 예, 저 국립생태원 갑니다. 거기를 왜 가? 작년에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갔던 곳을 또 가는 건 손해라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안 가본 곳을 가야지 왜 갔던 곳을 또 가냐. 안 가본 곳을 갔다 와갖고 나 거기 갔다 왔다라고 남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본 곳을 또 안 가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재방문율이 양호한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놀이동산. 놀이동산은 아이들이 항상 부모님에게 재방문을 요구하기 때문에 재방문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점잖은 전시기관은 재방문율이 열악합니다. 좋은 그런 박물관, 미술관 이런데 뭐 1년에 서너 번씩 다니세요? 아니잖아요. 한 번 갔다 오셨으면 또 가는 일이 사실상 별로 없으시잖아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관람객을 계속 유치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과 전국에 있는 그런 분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해야 할까? 저는 전시본부 직원들이랑 계속 기획회의를 하면서 제가 물량작전을 쓰자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입소문을 내자. 돌아서면 거긴 뭔가 새로운 게 있다더라. 굉장히 역점을 두고 만들어낸 전시가 있었습니다. 개미 전시인데요. 제가 평생 개미를 제법 많이 연구해가지고 개미 전시회를 한 2번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미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여쭤볼게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라는 소설 읽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여기 벌써 2분이나 계세요. 요 몇 분 안 되시는데도.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소설은요, UN 가입국 중에서 딱 2나라에서만 팔린 소설입니다. 베르나르 그 친구가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팔렸고요. 영어로도 번역이 됐는데 거의 안 팔렸고요. 대한민국에서만 프랑스보다 더 많이 팔렸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 전생에 개미하고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에서도 한번 전시를 해봤고요. 저 임진각에서도 전시를 해봤는데 정말 뭐 속된 표현으로 대박을 쳤어요. 사람들이 정말 꾸역꾸역 오더라고요. 그 왜, 뭐 때문에 오시는지 사실은 제가 준비해 놓고도 저는 오히려 이해를 못해요. 세상에 흔한 야생동물이 개미거든요. 서울 시민이 가장 자주 부딪히는 야생동물이 멧돼지일까요? 너구리일까요? 개미입니다. 제가 이 건물, 모시는 건물 안에서 지금 강연하고 있는데요. 저 10,000원 걸 자신이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 개미 들어와서 살고 있다. 네, 저 뭐 강연료 별로 안 주시는데 제가 걸어서 한번 다 수거해서 갈 자신이 있는데 개미 전시회 할 때마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미 전시회를 또 대대적으로 이제 국립생태원에서 열었는데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런 대화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유, 어르신 저 충남 서천에 국립생태원이라고 아주 멋있는 곳이 생겼다는데 가보셨어요? 아이, 나 지난달에 갔다 왔어요. 근데 가셨을 때 개미 보셨어요? 나갔을 땐 개미가 없었는데? 아이씨, 또 가야 되나 보다. 또 오시게 만들자. 그게 재방문이잖아요. 그래서 돌아서면 국립생태원에는 무슨 남미 독화살 개구리 전시회를 한다더라. 돌아서면 독도 무슨 뭐 야생화 전시회를 한다더라. 뭐 돌아서면 뭐 한다더라. 제가 3년 원장으로 일하는 동안 30몇 번의 전시를 기획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냥 새로운 전시가 벌어진다 하는 입소문을 계속 낸 겁니다. 네, 그렇게 막 법석을 떨고 개미도 그냥 국내 개미만 몇 마리 이렇게 길에서 잡아다가 전시한 게 아니라 저 남미, 호주 이런 데 가서 뭐 그야말로 다큐멘터리에서나 보셨을 법한 그런 개미들을 제가 잡아다가 전시하고 뭐 이러는 바람에 네, 이렇게 그냥 법석을 떨었더니 네, 첫 해와 이태 해에 100만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냐 하면요. 주말마다 10,000명이 이제 국립생태원을 찾으면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국립생태원에는 저 화면에 나오는 저 큰 돔이 열대관이거든요. 저기 높이가 거의 40m쯤 되는데요. 저기는 들어가면 열대 정글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후텁지근한 열대 정글을 만끽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관은 사막관, 그래서 큰 선인장들이 있고요. 그 다음 관은 지중해관, 그 향수 냄새가 막 이렇게 나는 아주 예쁜 꽃들이 있는 지중해관이고, 그 다음에 온대관, 지하로 내려가면 극지관. 그래서 한 번 방문에 세계 5대 기후대, 기후생태계를 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근데 하루에 10,000명이 오시면요. 저녁 때 열대관과 사막관의 온도, 습도를 재면 똑같아요. 이 자동문이 닫히질 않아가지고요. 이렇게 줄 서서 들어오니까 그냥 열려 있어가지고 열대관도 사막관도 열대관하고 사막관하고 습도하고 온도가 똑같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참 힘들어요. 근데 1년 내내 주말마다 10,000명씩 와도 52만 명입니다. 그죠? 52주니까. 그죠? 100만 명이라면 그 2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주말에만 10,000명이 와서 되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몇천 명씩 와야 1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네, 뭐 저희 흥분했어요. 12월 30날, 2014년 12월 30날 100만 명째 1년 번호 티켓 받은 사람이 들어온다. 그래서 저희 숨어 있다가 폭죽 터트리고 꽃다발 드리고 막 사진 찍어서 보도자료 내고 뭐 하여간 100만 명씩 2년 연속 이제 오고 나니까 네, 기획재정부에서도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변했고요. 마을 어르신들은 이제 저를 집에 못 가게 하시느라고
네, 원장님은 여기서 그냥 뼈를 묻으셔야 됩니다. 뭐. 네, 갑자기 제가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의문이 생겼어요. 100만 명이 오면 뭐 하나? 이분들이 진짜 마을에서 돈을 쓰고 가는 건가? 왜냐하면 제가 손님 맞이를 해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람 문화에 또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 빨리빨리입니다. 저는 이 5대 전시관에다가 이틀을 보셔도 모자랄 정말 풍부한 컨텐츠를 다 개발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오시면서 앞에 저 동료들한테 시간 없어. 1시간 후에 여기서 만나. 아니 100만 명이 오면 뭐합니까? 주차하고 들어와서 1시간 만에 휙 돌고 차 몰고 가버리면 서천에 남겨놓고 가는 건 매연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서천 경제에 보탬이 되느냐 하는 거를 이제 조사해 달라고 해서 용역을 하나 이제 맡겼는데 그분들이 경영 뭐 이런 마케팅 이런 전문가들이 몇 달 동안 조사하시더니 여러 가지를 이제 보고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개만 제가 그냥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면 저 깡촌에 국립생태원이 들어선 지 2년 반 동안에 새로운 음식점이 250개가 문을 열었습니다. 뭐 요식업은 잘 망하기도 하죠. 그러기도 하지만 돈이 안 벌리는데 뭐 식당을 열었을 리는 없잖아요. 확실히 지역의 경제, 지역의 돈이 돌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네, 뭐 저는 굉장히 사랑받으면서 이제 제 임기 말년을 보내고 있는데 떠나야 되는데 군수님이 군청에 한번 들렸다 가야 된다고 제가 김칫국을 잘못 마셔가지고요 군수님한테 아유 군수님 저 가긴 가겠는데요 저 하여간 감사패 이런 거 아주 딱 질색하거든요. 그랬더니 만들지도 않았는데 지가 뭐 하여간 갔어요. 근데 정말 강당에 직원들 다 모여 있고 동네 어르신들이 꽃다발들을 들고 오셨는데 제가 그날 아마 꽃다발을 한 50개 정도를 받은 것 같아요. 정말 뭐 굉장히 저를 이렇게 이제 아껴주신 거죠. 그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왔더니 군수님이 뭘 하나 주시는데 감사패는 분명히 아니더라고요. 명함 박스 같은 걸 하나 주시면서 열어보라고 열었는데 명예 군민증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제가 명예 서천 군민입니다. 네, 그 자리에서 머리 허연 제가 저걸 붙들고 하여간 온갖 추태를 다 부렸습니다. 질질 짜고 뭐 그냥 이게 그거 끝나고는 이제 저희 직원들에게는 이틀인가 뭐 3일 후에 임식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겠다고 제가 떠날 무렵에는 국립생태원은 직원이 5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설기관 치고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조직이었죠. 부지는 30만 평이나 되고요. 제가 그 30만 평을 아침 9시부터 걸어 다니면서 500명 직원들과 일일이 그냥 개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걸로 제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제 수행비서가 뒤에 따라다니면서 계속 종알거리더라고요. 뭐 야반도주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셔야지 이러고 떠나는 게 어디 있냐고 뒤에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일리는 있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직원들이 야 원장님 출근 안 하셨냐? 뭐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갑자기 제가 그러면 내일 이임식 하겠다 이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